녹정기, 김용원저, 제6권 5장. 오. 신기한 철두공과 무시무시한 화시분. 무공을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머리카락이 짧아진다느니 하는 말은 그가 강친왕 왕부에서 오응웅이 거느리고 있는 금정문의 시종들에게 들은 소리였다. 그 라마는 그의 머리통을 보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무림에 확실히 금정문이라는 문파가 있는데 철두공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말했다. 나는 너의 머리통이 나의 칼에 맞고서도 끄떡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위소보는 말했다. 내 충고하는데 그대는 역시 시험해보지 않는 것이 좋소이다. 그 칼이 되튕겨지면 그대가 밥 먹는 것을 더 이상 보증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오. 그 라마는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말아라. 내 곧 너를 내려치겠다. 그는 궤도를 쳐들었다. 위소보는 칼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속으로 만약 그가 정말 한 칼로 자기의 머리를 내려친다면 머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물론 몸뚱어리도 두 쪽이 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째로 정말 이라마가 손을 쓴다면 속임수를 쓰는 이외에는 달리 몸을 빼낼 도리가 없었고 둘째로 그는 내기 거는 것에 버릇이 들어 있었다. 그는 라마가 자기가 위협하는 말을 듣고 나면 자기의 머리와 목덜미를 감히 내려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기를 걸게 되었는데 이 내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생사는 이라마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건 역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 한 번의 커다란 내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가 만약 내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라마가 칼을 들고 마구 내리치게 된다면 자기와 백의 여승, 아가 세 사람은 끝내 그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아가라는 나이 어린 미녀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위소보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극상을 한번 바라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왕부의 공자이지만 이 갈보의 아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누가 더 영웅답단 말이냐? 제기랄, 너는 감히 나처럼 이곳에 서서 상대방에게 머리를 한 칼로 내려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상결은 서장으로 말했다. 그 꼬마는 무척 요사한 데가 있으니 그의 정수리나 목을 치지 않도록 해라. 위소보는 말했다. 뭐라고 하는 것이오? 그는 그대에게 나의 머리를 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니오? 그대들은 음흉하고 교활하여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다니 그것은 안 돼오. 그 라마는 말했다. 아니 아닐세. 대사형께서는 나에게 그대의 허풍치는 소리를 믿지 말고 단칼에 그대의 머리통을 두 쪽으로 쪼개라고 했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궤도는 허공에서 아래로 뚝 떨어졌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혼비백산했다.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던 영웅의 기계는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급히 목을 움츠리며 부르짖었다. 내 목숨은 끝장났구나. 그 한 칼은 그의 정수리에서 석자되는 곳에 이르러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궤도는 빙글 반원을 그리더니 회중포월이라는 일초로 변했으며 칼은 회전하여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었고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등줄기를 내려치게 되었다. 그 한 칼에 실린 힘은 지극히 컸다. 위소보는 격렬한 아픔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그 라마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오른손의 비수가 즉시 그의 가슴팍을 3번 잇따라 찌르게 되었고 곧이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사타구니에서 기어나오며 부르짖었다. 어이쿠, 어이쿠. 그대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군. 그 라마는 입으로 흑흑 숨을 내쉬는 소리를 내며 궤도를 돌렸는데 그 바람에 그만 자기의 얼굴을 내려치게 되었고 고슴도치처럼 웅크리더니 몇 번 몸을 뒤틀다가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위소보는 본래 그가 한 칼로 자기의 가슴팍을 내려쳐 주기를 바랐다. 자기는 보위가 있어서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4명의 라마가 놀라서 도망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라마는 그의 가슴팍을 내려치지 않고 등을 후려쳐 그 자신을 라마의 품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빗으로 그를 몇 번 찔렀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별 수 없이 상대방의 사타구니로 기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너무나 낭패한 꼴을 보이게 되었는데 위급한 상태에서 목숨을 건지자니 영웅이고 개망난이이고 돌볼 수가 없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 순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부님, 저의 등 뒤에도 역시 신공을 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쿨럭, 쿨럭, 이 한 칼을 되튕겨서 그를 죽였습니다. 정말 묘합니다. 정말 묘해요. 궤도가 되튕겨서 그 라마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사실이나 그 상처는 무척 가벼운 것이었다. 비수에 3번 찔린 것이 바로 치명상이었다. 그러나 상결 등 3사람은 그 가운데의 내막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정말 궤도가 반탄되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수장 밖으로 몸을 날리면서 소리 높여 그 라마의 이름을 불렀다. 위소보가 몸에 보위를 입고 있어 몸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백의 여승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다. 아가도 2번이나 그에게 칼질을 했으나 상처를 입히지 못했던 관계로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감히 정수리를 내밀어 칼에 시험하자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그의 용기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위소보는 매우 놀라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 바짓가랑이가 축축이 젖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라마가 휘두른 그 한 칼에 실린 힘이 너무나 막중해서 하마터면 그의 등줄기의 늑골을 분지러뜨릴 뻔했다. 위소보는 집더미의 몸을 의지하고는 참을 수 없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백의 여승은 말했다. 빨리 그에게 설사 목섬한을 먹이거라. 아가는 위소보에게 물었다. 알약은 어디 있죠? 위소보는 말했다. 내 품속에 있어. 그러나 나는 살 수 없게 되었소. 아가는 그의 품속에서 옥병을 꺼내 알약을 몇 알 꺼내고 다시 마개를 맞고는 옥병을 그의 품속에 넣어주고 입을 열었다. 빨리 먹어요. 위소보는 손을 뻗쳐받아야 했으나 일부러 손을 쳐들 수 없는 듯 가장했다. 아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알약을 그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위소보는 그녀가 희고 부드러운 손길로 알약을 입안에 넣는 순간 입을 내밀고는 그 손에 입맞춤을 했다. 아가는 급히 손을 움츠렸으나 어느새 손등에 입맞춤을 당하게 되자 그녀는 아야 하는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저 라마들이 말한 것은 개방귀를 뀌는 것과 같군요. 나의 머리를 친다고 해놓고서는 저의 등을 후려쳤어요. 이제 3명이 남았는데 제자는 이제 격산타우 신권을 펼쳐서 그들을 모조리 죽이겠습니다. 상결 등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3명의 라마들은 몇 마디 상의를 하더니 화석자를 꺼내서는 몇 무더기의 집단에 불을 붙여 집단 더미가 있는 곳으로 던졌다. 처음 3개의 집단은 공교롭게도 공터에 떨어졌다. 상결은 다시 한 묶음의 집단에 불을 당겨서는 앞으로 수장 달려나오면서 힘주어 내던지고 2 손을 들어 가볍게 후려치는 신용을 하면서 몸을 보호했다. 위소보가 신권을 써서 습격을 할까봐 방비를 한 셈이었다. 그는 즉시 뒤로 몸을 날려 물러섰다. 상결이 던진 그 집단이 날아와서 집단 더미에 떨어지자 즉시 불길이 치솟았다. 위소보는 백의 여승을 집단 더미에서 기어나오도록 끌어당기면서 사방을 살펴보았다. 서쪽 산바위 사이에 동굴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가, 그대는 빨리 사부님을 부축해서 저쪽 산동굴로 가 피하도록 하시오. 나는 저 라마들을 막겠소이다. 그는 상결 쪽으로 2 걸음 다가서며 부르짖었다. 그대들은 정말 대담하구려. 놀랍게도 이 도련님의 격산타우 신권이나 호두금 정신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말이오.
상결, 그대는 우두머리이니 빨리 달려나와 이 도련님의 주먹을 맛보도록 하시오. 상결은 무척 신중을 기했다. 일시 다가들지를 못했다. 그러나 경서를 손에 넣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10명의 사제가 모조리 목숨을 잃었는데 이대로 손을 털고 물러난다면 한평생 쌓은 위명이 그만 땅에 떨어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우리라 생각했다. 거기다가 백의 여승의 발걸음이 완만했고 또한 그 나이 어린 소저의 부축을 받아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고는 만약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니 정이 좋은 기회인데 설마 하니 눈앞에 이 어린애마저도 이길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어린애의 무공이 괴이하여 맞는 사람은 족족 쓰러져 죽는 것을 보자 일시 망설이며 결정하지를 못했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서 백의 여승과 아가가 이미 동굴 가까이 다가간 것을 확인한 다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그대가 감히 나와 무공을 겨룰 수 없다면 내가 달려가 사람을 죽이겠소. 그래도 그대들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오?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로 마각을 드러낸 꼴이 되었다. 상결은 속으로 생각했다. 너에게 정말 재간이 있어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어째서 그대로 달려들지를 않는단 말인가? 나에게 도망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는 전신의 뼈마디에서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한두 걸음 다가섰다. 위소보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났다. 이번에야말로 무슨 관계로 그를 죽이지? 이때 등 뒤의 집단 더미는 이미 기세 좋게 타오르고 있어서 불길이 그의 몸에 닿을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먼저 동굴로 숨었다가 다시 천천히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자. 산동굴 속으로 숨는다고 생각하자 그는 속으로 기쁘기조차 했다. 산동굴 안이 만약 어두워서 사물을 볼 수 없다면 다시 아가에게 손장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곧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그 죽은 라마의 손에서 호파음의 손바닥을 집어서는 품속에 갈무리했다. 이때 상결이 다시 몇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곳은 너무 더워 신공을 펼칠 수가 없구려. 그대가 사내라면 저쪽으로 가서 겨루도록 합시다. 그는 몸을 돌려서 산동굴 쪽으로 달려가 동굴 안으로 쑥 기어들어갔다. 백의 여승과 아가는 어느덧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 동굴은 기실 절벽이 움푹 꺼져 있는 곳에 지나지 않았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이 못 되었으며 또 그 안도 생각처럼 어둡지가 않았다. 아가가 바로 백의 여승 곁에 앉아 있어 손짓 발짓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라. 위소보는 약간 실망하고 말았다. 상결과 2명의 라마는 천천히 동굴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3장의 간격을 두고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상결은 부르짖었다. 그대들은 이미 막다른 길에 들어섰으며 달아날 길이 없게 되었소. 얘들아, 횃불을 가져오너라. 2명의 라마가 한 묶음의 보리 집단을 집어서는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소. 그대는 빨리 횃불을 던져 우리가 타 죽는지 안 죽는지를 두고 보시오. 그보다는 42장경이 불타게 되는 것이 더 빠를 것이외다. 상결은 불붙은 집단 더미를 높이 쳐들고서는 동굴 입구 쪽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면 그 한 권의 경서마저도 불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횃불을 옆에 내던지고 부르짖었다. 빨리 경서를 내놓으시오. 부처님 나리께서 자비를 품고 있으니만큼 그대에게 한 가닥 쌀 길을 열어드리리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우리 사부님께 18번의 큰절을 하시오. 우리 사부님께서는 자비를 품고 계시니 그대들에게 한 가닥 쌀 길을 열어주실 것이오. 상결은 크게 노에서는 불붙은 집단 더미를 집어들어 동굴 앞으로 던졌다. 한 차례 짙은 연기가 바람을 따라 동굴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다. 위소보와 아가는 매워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기침을 했다.
이때 다른 두 명의 라마들도 다투어 불붙은 집단을 던져댔다. 위소보는 말했다. 사태, 그 경선은 이미 소용이 없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내주어 먼저 완장지게를 펼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가가 그 말을 고쳤다. 완병지게라고 해야 말이 돼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은 병졸이 아니잖소? 아가는 연신 기침을 하여 그와 입씨름을 할 수가 없었다. 백의 여승은 입을 열었다. 그것도 좋겠지. 그녀는 경서를 그에게 내주었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경서는 이곳에 한 권이 있기는 한데 내가 내던지겠소. 만약 불에 던져져 태운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오. 상결은 그가 경서를 내놓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혹시나 경서가 불 속에 떨어져 타게 될까봐 즉시 몇 조각의 커다란 바위를 들어서는 집단에 던졌다. 그의 힘은 엄청났고 겨냥 또한 정확하여 불붙은 집단은 대뜸 돌에 맞아 불이 꺼지고 말았다. 위소보는 그가 큰 돌을 던지는 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가 커다란 돌을 동굴 안으로 던진다면 우리들 세 사람은 모두 다 얻어맞아 죽게 될 것이지만 경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그가 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상결은 부르짖었다. 빨리 경서를 던져라.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좋아. 우리 사부님께서는 그대들이 경서를 읽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문의 훌륭한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그대를 해치지 말라고 분부하셨소. 그는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수를 뽑아들고 호파음의 손을 몇 조각으로 잘라 경서 위에 놓고 품속에서 한 병의 화시분을 꺼내 잘려진 손의 피와 살이 엉겨있는 곳에 약간의 가루약을 뿌렸다. 그는 자신의 몸뚱어리로 백의 여승과 아가의 시선을 막아 그녀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이 42장경을 북경의 황궁에서 가져온 것이라 매우 귀한 것이라 했소. 소문에 들으니까 이 가운데에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연구해서 알아내게 된다면 바로 불교를 크게 일으키게 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도록 하게 된다고 했으며 남자들은 모두 다 화상이 되고 여자들은 모두 다 여승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은 소화상과 소여승이 되고 늙은이는 그 말을 하는 순간 토막이 난 손은 점차 누런 물로 변해서는 경서 안으로 스며들었다. 상결은 그 경서가 황궁에서 가져온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는 대뜸 마음이 흐뭇해졌다. 불법을 크게 일으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혹시 그가 경서를 내놓지 않을까봐 입으로 그냥 얼버무렸다.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 불교를 크게 빛낸다니 그것이야말로 좋은 일이 아닌가.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읽어보셨으나 그 가운데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소. 이제 이 경서를 그대에게 주니 그대는 잘 생각해 보시오. 만약 이 가운데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반드시 천하의 화상들이 머물고 있는 절간이나 여승들이 머물고 있는 암자의 두루 알려야 할 것이며 절대로 사사로이 욕심을 차려 그대들의 라마교만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오. 그대는 응낙을 하시겠소? 상결은 응낙했다. 물론 응낙하지. 그대 사부님에게 안심하시라고 이르게.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만약 알아내지 못한다면 소림사로 건네주시오. 소림사의 화상들이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청하여 오대산 청량사의 화상들에게 건네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청량사의 화상들이 알아내지 못한다면 양주의 선지사로 옮기도록 청을 드려주시오. 차례로 건네주되 어쨌든 경서의 비밀을 알아낼 때까지 건네주도록 하시오. 상결은 말했다. 좋아. 반드시 그렇게 하지. 그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승은 그저 경서의 비밀이 불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구나. 그녀가 진상을 모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녀가 어찌 이렇게 가볍게 내놓겠는가. 경서를 얻게 된 이후에는 천천히 방법을 강구해서 너희들을 죽여주마.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그대가 이 42장경을 읽게 된 후 마음속으로 불법을 더욱더 닫고 싶어지면 사부님을 찾아오라는 말씀을 남기셨소.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금강경, 법화경, 반야경, 소반야경, 아함경, 노함경, 소함경이 모두 있소이다. 그는 잇따라 10여 권의 불경을 들먹였는데 모두 다 그가 소림사와 청량사에서 출가했을 때 들은 것이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적잖은 책들의 이름을 잘못 말하고 있었다. 상결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있자니 여간 귀찮지 않았다. 백의 여승의 신공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경서를 망가뜨리게 될까봐 겁도 나서 그저 입으로 얼버무렸다. 그렇지. 내가 그 경서를 다 읽은 후에 다른 책들도 재차 그대의 사부에게 빌리도록 하지. 위소보는 잘려진 손이 이미 다 녹아 없어지고 녹은 물이 경서 안팎으로 축축이 스며든 것을 보았다. 그 즉시 위소보는 신발을 벗어 손에 끼고 그 경서를 집어내 던지며 부르짖었다. 자, 42장경이요. 상결은 크게 기뻐서는 몸을 잽싸게 날려 앞으로 달려나오며 손을 뻗쳐서는 그 42장경을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속으로 생각했다. 이 경서는 매우 귀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이토록 가볍게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이 가운데 어떤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그는 내가 경서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암기를 내쏠지도 모를 일이다.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두 명의 라마는 이미 경서를 집어들고 말했다. 사형, 이것이 그 경서입니까? 상결은 말했다. 저쪽으로 가서 자세히 살피세. 괜히 가짜 경서를 손에 넣는 일이 없도록 하세. 두 명의 라마는 말했다. 예, 사형의 생각은 매우 치밀하십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지요. 세 사람은 수장 밖으로 물러가 황망히 책장을 열어젖히고는 책을 뒤적여 보기 시작했다. 상결은 말했다. 경서가 젖었군. 천천히 뒤적이도록 하세. 종이를 찢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이 모양을 보건대 가짜인 것 같지는 않군. 그 사람이 말하던 것과 정말 똑같은데? 한 명의 라마가 부르짖었다. 그렇군요. 대사형, 바로 이 경서입니다. 위소보는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서장어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어조에 매우 기뻐하는 심정은 들어서 알 것 같아 부르짖었다. 이것 보시오. 이것 봐요. 당신네들 얼굴에 어째서 지네가 기어가지. 두 명의 라마는 깜짝 놀라 손을 들어서는 얼굴을 몇 번 어루만졌으나 지내고 벌레고 아무것도 없자 욕을 해댔다. 짓궂은 녀석이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기 좋아하는군. 상결은 수위가 매우 깊은 편이었고 퍽이나 정력이 강한 편이었다. 위소보가 소리를 질렀지만 얼굴에 벌레 같은 것이 기어다니는 것을 느낄 수 없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저 정신을 가다듬고서 경서를 뒤적일 뿐이었다. 위소보는 다시 부르짖었다. 어이쿠 어이쿠. 10몇 마리나 되는 정갈이 그들의 옥기 속으로 기어들어가는구나. 이번엔 두 명의 라마도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한 라마가 입을 열었다. 저 장난꾸러기는 우리들이 경서를 손에 넣으니 속으로 달갑지 않아서 이상한 말을 해대며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군. 저 조그만 도적이 우리 두 사제를 죽였으니 이대로 그의 목숨을 용서해 줄 수는 없지.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목덜미가 매우 근질근질한 듯 손을 뻗쳐서는 몇 번 긁었다. 그러나 갑자기 10개의 손가락 끝이 모두 근지러워져 참을 수 없을 지경이라 즉시 팔에 대고 몇 번 문질렀다. 이때 상결과 다른 한 명의 라마 역시 손가락이 근지러운 것을 느꼈으나 일시 별로 주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놀랍게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근지러워지지 않는가. 손을 쳐들어 보니 10개의 손가락 끝에서 노란 물방울이 스며 나왔다. 세 사람은 일제히 부르짖었다. 이상하다. 이게 무엇이지? 두 명의 라마는 이때 얼굴도 크게 근지러워 즉시 손가락을 뻗쳐서는 힘주어 긁었는데 긁으면 긁을수록 더욱더 근지러워졌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얼굴에서도 누런 물이 스며 나왔다.
상결은 갑자기 깨달은 듯 부르짖었다. 아이쿠, 야단났다. 경서에 독이 있다. 그는 힘주어 경서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러고 보니 자기의 손가락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노란 물이 마치 땀방울처럼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그는 재빨리 흙에다가 얼굴을 몇 번 문질렀다. 두 명의 사제는 힘주어 얼굴을 마구 핥히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죽죽 상체기가 나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가 해대부가 살던 곳에서 얻은 이 한 병의 화시분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만약에 완전한 살결 위에다 묻힌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한 방울의 피라도 이 가루에 닿게 되면 피는 그만 노란 물로 화하게 되는데 그 부식성이 지극히 강해 피와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 또한 노란 빛깔의 독액으로 변하여 썩어갈수록 그 노란 독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화섭자에서 튄 한 점의 불꽃이 커다란 집단 더미를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였다. 이 화시분은 피를 만나게 되면 독이 되는 고로 그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독약이라 할 수 있었다. 서역에서 전해졌으며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송대 무림 괴걸 서독 구양봉이 만들었다고 했다. 이 독액은 10여 종의 독사와 독벌레의 독액을 합성하여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 독의 원료가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더 만들 필요가 없이 그저 그것이 피와 살을 녹여 변한 노란 독액을 말리면 화시독분이 되는 것이었다. 두 명의 라마들은 얼굴을 긁어 피가 나게 되자 삽시간의 얼굴은 누런 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들은 대뜸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프고 근지러워 땅바닥에 쓰러져서는 대굴대굴 굴렀다. 상결은 요행이 얼굴은 긁지 않았다. 그러나 10개의 손가락 역시 뼈에 사무치도록 간지러웠다. 그는 겉옷을 벗어서는 경서를 싸서 옆구리에 끼고 나는 듯 달려갔다. 그러고는 물을 찾아 손에 묻은 독액을 씻어냈다. 두 명의 라마는 너무나 근지러워 정신이 흐릿해져서 머리를 들어 바위에다가 마구 부딪혔는데 몇 번 부딪히지 않아 둘 다 기절하고 말았다. 백의 여승과 아가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모두 다 놀람과 의아함에 가득 찼다. 위소보는 화시분이 사람의 시체를 녹여버리는 것은 보았으나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써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를 못했다. 위급한 판이라 그저 한번 시험해 본 것인데 놀랍게도 일거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호파음의 그 잘려진 손이 그와 같은 독액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만약 화시분을 경서 위에다 그냥 뿌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본래 그 잘라낸 손으로 아가를 만지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와 같은 대공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그는 상결이 멀리 도망을 치고 두 명의 라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동굴에서 달려나와서 각기 한두 번씩 찔러주려고 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라마의 얼굴은 이미 썩어서 뼈가 보일 지경이었고 자기가 손을 쓸 필요도 없이 얼마 후에는 두 무더기에 노란 물로 화하고 말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정극상의 겉으로 가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전공자, 나의 이호사한 방법은 꽤나 영험하구려. 그대도 맛을 한번 보시겠소? 정극상은 두 라마의 무섭고 끔찍한 광경을 보고 거기다가 위소보의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깜짝 놀라서는 뒤로 급히 물러서며 주먹을 쥐고 몸을 보호한 채 부르짖었다. 그대는 다가오지 마시오. 아가는 동굴 안에서 달려나와 위소보를 향해 호통을 쳤다. 그대는 무엇 하려는 거예요? 위소보는 웃었다. 그를 놀려주려는 것이오. 그대가 왜 걱정이오? 아가는 노해 말했다.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말아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그가 까무러칠까봐 두렵소. 아가는 말했다. 왜 멀쩡한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거예요? 위소보는 손짓을 했다. 그대가 와 살펴보시오. 아가는 말했다. 나는 보지 않겠어요.
녹정기, 김용원저, 제6권 6장. 6. 영웅들의 집회. 백의 여승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위소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가 경서에다가 극독을 묻혔음을 알아차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너의 총명함과 기민함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적의 손에 목숨을 잃는 것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뿐이면 괜찮은데 아마도 모욕까지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토록 기뻐할 것은 없다. 위소보는 웃음을 거두고 대답했다. 예. 백의 여승은 다시 말했다. 이와 같이 음독하고 악랄한 방법은 명문정파의 제자로서 할 짓이 아니니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해라. 차후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라. 위소보는 다시 대답을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제가 오늘 모두 처음으로 사용해 본 것입니다. 실로 저의 무공이 너무나 뒤떨어져서 그들과는 광명정대하게 한바탕 싸움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내대장부가 이기려면 멋지게 이겨야지 어찌 이와 같이 엉터리 같은 수단을 썼겠습니까? 백의 여승은 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소림사와 청량사에 오랜 시일을 두고 있었는데 설마하니 절의 고명한 승려나 스님들께서 너에게 무공을 전수하시지 않았단 말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무공은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후배는 배웠어도 그 요령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저 초식의 겉모양만 배웠지 내공을 연마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의 여승은 아가를 한번 바라본 후 물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미처 연마할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죠. 백의 여승은 다시 물었다. 미처 배울 여가가 없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아가 소전은 제자가 그녀의 위엄을 거슬렸다고 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매우 긴박하게 그저 아무렇게나 몇 초를 배워서 몸을 보호하고 목숨을 부지하려 했을 뿐이죠. 백의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 그대는 그 라마들과 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사부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또 무슨 뜻인가? 위소보는 얼굴을 붉혔다. 아가는 서둘러 말했다. 사부님, 그는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사부님을 사부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백의 여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를 사부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면 쓰나? 아가는 다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녀는 위소보가 백의 여승을 사부로 삼으려는 참뜻은 그저 온종일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말을 차마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백의 여승은 위소보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를 사부라 불렀는데 자네로 하여금 헛소리를 하도록 할 수는 없지.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는 즉시 무릎을 꿇고 공손히 8번의 큰 절을 올렸다. 사부님, 백의 여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의 문화로 들어온 이후에는 규칙을 지켜야지 멋대로 날뛰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위소보는 말했다. 예, 제자는 나쁜 사람에게만 멋대로 날뛰지 좋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공손하답니다. 아가는 그에게 눈을 흘겼으며 속으로 여간 울화가 치밀지 않았다. 저 소학인이 사부님을 사부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를 죽일 수도 없다. 언제나 나의 곁에서 귀찮게 굴어도 쫓아보낼 수도 없고 걷어차서 쫓아보내지도 못할 형편이니 정말 골치 아프기 이를 데 없게 되었구나. 처음 백의 여승이 6명의 라마들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만약 위소보가 돕지 않았더라면 요행을 바랄 수 없는 처지였었다. 그리고 그 이후 상결 등 7명의 라마가 쫓아왔을 때 그녀 자신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순순히 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 정세는 흉악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얼굴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므로 만약 그 고약한 라마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기필코 커다란 모욕을 받았을 것이다.
천만다행히도 위소보라는 소년과 인연을 맺어 적을 모조리 제거하고 몸을 결백하게 보존할 수 있게 했으니 마음속으로 느끼는 고마움은 실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위소보가 사부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보고 즉시 응낙을 해주었다. 어린애가 짓궂고 턱없이 날뛴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으며 속으로 자기의 훈도를 받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이후 반드시 강호에서 명성을 떨치리라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이미 진근남의 문화로 들어간 몸이니 무림의 규칙에 의하면 사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달리 다른 분을 사부로 모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규칙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반드시 상관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의 여승이 그를 거두어 문화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수시로 아가와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으니 설사 강희가 그와 자리를 바꾸어서 그에게 황제 노릇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는 마다했을 것이다. 사실 그는 무공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척 게으른 편이었다. 그리고 백의 여승에게 무공을 배우게 된다면 10중 8구 고된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만 골치가 아파왔다. 그러나 아가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고달픈 일이라도 꿀처럼 달콤할 것 같았다. 그는 8번 큰절을 한 이후에는 흐뭇하게 여겼으며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보물을 주운 것처럼 좋아했다. 백의 여승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명사를 만나 이제 일신의 상승 무공을 지니게 되어서 그러는 줄로 여겼다. 만약 백의 여승이 그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발길질로 8번 곤두박질을 치게 만들었을 것이며 즉시 문파에서 축출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가는 조그만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사부님, 그가 이토록 기뻐하는 양을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나쁜가 말이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무공에 있어서 당금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인이 나를 제자로 거두어 들이셨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백의 여승은 미소했다. 나는 결코 무공에 있어서 당금 제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나의 법명은 군안이라고 하며 우리의 문파는 철건문이라고 한다. 너의 조사께서는 한 분의 도사이시며 도호는 윗자가 목이고 아랫자가 상으로서 이미 세상을 등지셨다. 내 비록 여승이기는 하지만 무공은 도가에 속하느니라. 위소보는 말했다. 예. 제자는 명심하겠습니다. 백의 여승, 군안은 다시 말했다. 아가, 너는 그와 나이를 따져 누가 더 많으냐? 아가는 말했다. 물론 제가 위죠. 위소보는 말했다. 제가 위입니다. 군안은 말했다. 좋아, 너희들은 다투지 말아라. 먼저 사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위라고 할 수 있으니 이후 두 사람은 진사전이 위사제니 하고 부르도록 해라. 결코 아가 소전이 소학인이니 하고 부르지 말도록 해라.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진사저. 아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사부님 앞이라 감히 꾸짖지는 못하고 매섭게 눈을 홀겨주었다. 군안은 말했다. 아가, 과거의 조그만 일을 자꾸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위소보는 너와 나 두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큰 공을 세웠다. 설사 그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말한 그녀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애는 총명하고 영리하나 애석하게도 어릴 때 불행한 일을 당해서 지금은 태감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소보는 옛날 남의 압박을 받아서 태감이 되었다. 너는 사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의 외로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좀 더 돌봐줘야 할 것이다. 이러는 것도 좋겠지. 서로 남녀의 분별이 없으니 이후 함께 있더라도 꺼릴 바가 없어 편리한 점이 많겠다. 그러나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가는 응낙했다. 그리고 이 소학인 태감이 과거에 자기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한 일은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우라가 약간 가라앉아서 고개를 돌려 정극상을 불렀다. 전공자, 그대도 상처를 입었나요? 정극상은 다리를 절룩이며 다가와 말했다. 아직 괜찮은 편이요. 그저 다리의 근육이 약간 비틀렸을 뿐이요. 그는 조금 전 큰 소리쳤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스스로 몇 명의 라마들을 상대해내기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실제 사태에 임해서는 일패도지하게 되었고 모두 다 이 나이 어린 위소보의 덕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그만 온 얼굴이 부끄러움에 후끈해지고 말았다. 아가는 물었다. 사부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하간부로 가시겠어요? 군하는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하간부로 가서 구경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상결 라마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나는 행동하기가 여전히 불편하다. 위소보는 말했다. 사부님, 그대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도록 하십시오. 제가 가서 큰 수레를 불러오겠습니다. 위소보는 커다란 수레를 찾아 두리번거렸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농가에서 소가 끄는 한 대의 수레를 사와서 군한 등 세 사람을 앉힌 다음에 소가 끄는 달구지를 천천히 몰았는데 다행히 상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길을 가다 조그만 고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소가 끄는 달구지를 버리고 두 대의 커다란 수레를 빌려 옮겨 타게 되었다. 길을 가면서 위소보는 사부에게 설사 목서만을 몇 알 더 복용하도록 했다. 군하는 내력이 심오한 데다가 영약의 도움을 받게 되자 내상의 치유는 무척 빨랐다. 그들은 이틀 후 정오 무렵에 하간부에 도달하게 되었다. 객점의 투숙을 정한 뒤 정극상은 나가 소식을 염탐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 시즌이 지나서 그는 맥없이 돌아와서는 성황 곳곳에서 살기대회에 관한 일을 물었으나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군하는 물었다. 살기대회에 관한 소식을 공자는 어디서 얻어들었는가? 정극상은 말했다. 양하대여 풍불파와 풍불최 형제가 천지회를 통해서 대만으로 정가를 보냈습니다. 즉 저희 부왕께 사람을 보내 살기대회를 주최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대회는 이달 보름날 하간부에서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열하루이니 이제 나흘 남은 셈입니다. 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풍씨 형제? 그들은 화산파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옛날의 일을 상기하게 된 것이다. 정극상은 말했다. 부왕께서는 저보고 가서 대회를 주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풍씨 형제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 이곳에서 삼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중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 그 표정은 매우 화가 나고 울화가 치민다는 빛이 역력했다. 군하는 말했다. 어쩌면 오랑캐가 소식을 듣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풍씨 형제가 날짜와 장소를 바꾼 것인지도 모르지. 정극상은 불만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통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점소이가 문 밖에 와서는 말했다. 정씨 손님, 밖에 누가 뵙자고 합니다. 정극상은 크게 기뻐서는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한참 후에 신이 나서는 돌아와 말했다. 풍 형제가 친히 찾아와서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2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며칠 동안 줄곧 성 밖에서 영접을 하려고 기다렸으나 뜻밖에도 우리가 귀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성 안으로 들어왔기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착을 환영하겠다니 함께 가도록 하시죠. 군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공자 한 사람만 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들먹이지 마시오. 정극상은 약간 흥이 깨졌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택께서 번거로움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진소저와 위 형제를 데려가도록 해주십시오. 군하는 말했다. 그들은 지금 갈 필요가 없네. 대회날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이네. 이날 밤 정극상은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20여 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야밤에 객점을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 모두 손과 발에 나무 판때기를 메고 붕대를 감고 있어서 보기에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정극상은 군한, 아가, 위소보 3명에게 어젯밤 있었던 연회에 대해 크게 떠버렸다. 그는 풍씨 형제가 그를 매우 존경하여 그를 으뜸가는 좌석에 앉히고는 끊임없이 정씨가 대만에서 홀로 의기를 세우고 청나라에 대항하고 있는 데에 대해 칭송의 말을 했다고 했다. 군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대회에 참가하느냐고 물었다. 정극상은 말했다. 온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며칠 동안 계속하여 더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날 야밤 바로 성의 서쪽에 있는 괴수평에 모여 대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야밤에 대회를 여는 것은 청나라 조정의 이목을 경계하려는 것이죠. 기실 풍씨 형제는 너무나 꼼꼼합니다. 이곳에 이토록 많은 영웅호걸들이 모여 있으니 설사 청나라 군사가 떼지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들을 낙화유수처럼 나가떨어지도록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하는 연회에 참가했던 영웅호걸들의 성명을 자세히 물었으나 정극상은 대답을 못하고 그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은 수백 명이나 되었고 우두머리가 되는 수십 명은 하나같이 저에게 다가와 부왕을 위해 술로 경의를 표했으며 그들 스스로 문파와 성명을 알렸지만 일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가 없군요. 군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전공자는 겉모양만 멀쑥했지 어떤 재간이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객점에서 다시 며칠 더 조섭을 하게 되자 군한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다. 그녀는 아가와 위소보에게 함부로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 무림의 인물들과 부딪혀 쓸데없는 일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정극상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는 야밤이 되어야만 돌아오곤 했는데 매일같이 강호의 호걸들이 연회를 베풀어 모신다는 것이었다. 보름날 저녁이 되었을 때 군하는 위소보가 사온 옷을 입고 중년 부인으로 분장을 했다. 그리고 머리에는 검은 수건을 둘러쓰고 얼굴에도 분가루를 묻혔으며 두 눈썹을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려서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했다. 위소보와 아가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년 소녀의 옷차림으로 차려입었다. 정극상은 한 몸에 비단옷을 입고는 가짜 따은 머리를 없앴다. 그렇게 차려입자 바로 명나라 왕공의 치장을 한 셈이라 매우 연기발랄해 보였다. 군하는 오래전부터 이미 옛나라의 의관을 보지 못하다가 그의 옷차림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깊은 감개에 젖었다. 아가는 그의 옥으로 다듬어 놓은 듯한 풍채를 보고는 더욱더 넋이 나가는 듯 했다. 오로지 위소보만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몰래 17, 8가지의 욕을 퍼부었다. 돼지 얼굴에 꽃을 수놓았군. 똥개에게 비단옷을 입히면 뭐래? 초경 무렵이 되었을 때 연평왕부의 시종들이 커다란 수레에 4사람을 태우고는 괴수평의 모임에 나왔다. 그 괴수평은 많은 산들로 에워싸인 커다란 평지였다. 원래는 시골 사람들이 장터로 삼든지 어떤 커다란 모임이나 대회를 가질 때 또는 어떤 극을 공연할 때 이용하는 장소였다. 그 평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득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정극상이 도달하자 사방에서는 환호성이 우레와 같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십 명이 마중 나와서는 그를 모시고 중간으로 들어갔다. 군하는 아가와 위소보와 더불어 멀리 한 그루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때 동서남북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었고 풀밭 위에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위소보는 속으로 말했다. 오삼계라는 이 간악한 도적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정말 많구나. 우리 천지회에서는 모광부와 더불어 누가 먼저 그를 죽이는지 내기를 걸지 않았는가? 오삼계라는 후레자식에게는 원수가 수천, 수만이나 되니 만약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선수를 쳐서 오삼계를 죽인다면 천지회나 모광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바로 이때 둥근 달이 점점 그들의 머리 위에까지 떠오르게 되었다. 잔디밭에서 채구가 우람한 노인이 허연 수염을 나부끼며 몸을 일으키더니 폭언을 하고 말했다. 여러 영웅호걸들, 불초풍난적 인사들이요. 군웅들은 일제히 몸을 일으켜서는 발레하며 대답했다. 풍노영웅도 안녕하십니까? 군하는 나직이 말했다. 그는 풍씨 형제의 부친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화산의 절봉에서 그와 만난 옛일을 상기했다. 그때 그녀는 아구라는 이름으로 강호의 호걸들과 만났었는데 불과 10여 세의 소녀에 지나지 않을 때였다. 그때 풍난적은 작년이었는데 오늘날은 이미 백발이 허옇게 드리워진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사조 목인청과 그의 사부인 동필산반 황지는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의 사숙 원승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원승지에 대해서 그녀는 뼈에 사무치는 그리운 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2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그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몇 년 동안 그야말로 오래된 우물처럼 마음속에서는 조금도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옛날 사람들을 대하게 되자 불현듯 천갈래 만갈래의 생각들이 갑자기 그녀에게 물밀듯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사부는 저 풍 늙은이를 보고 어째서 갑자기 울려고 하실까? 설마 하니 저 늙은이가 그녀의 옛 정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짝지어줘야지. 그녀와 옛날 정인이 다시 상봉할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나이가 이토록 젊으시니 저렇게 나이 많은 늙은이를 좋아할 턱이 없다. 이때 풍난적은 우렁찬 음성으로 낭낭히 외쳤다. 여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모두가 바로 한 가지. 큰일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우리 대명나라의 강사는 오랑캐에게 정벌당하였는데 그 원흉을 따지자면 10번 악한 짓을 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10,000번 죽어도 싸다고 할 죄를 지은 그러자 사방의 군호들이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오삼계. 사람들이 일제히 부르짖는 소리는 그야말로 병력처럼 울려 퍼지게 되었고 주위의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었다. 곧이어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대매공로. 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자라 새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후레자식.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18대 조상부터 잡종이었다. 사람들이 한동안 욕을 하고 점차 그 소리는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애의 음성이 크게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의 19대 할미의 기둥서방이었다. 군웅들은 본래 분노와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와 같이 난데없는 욕설을 듣자 참을 수 없다는 듯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 욕은 바로 위소보가 낸 것이었다. 아가는 뾰로통해져서는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그토록 듣기 거북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위소보는 말했다. 모두들 욕을 하는데 나라고 욕을 할 수 없단 말이오? 아가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거북한 욕을 하지 않았잖아요. 위소보는 빙그레 웃으며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보다 10배 더 듣기 거북한 말도 얼마든지 있다. 풍난적은 말했다. 대매공로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가는 사람이요. 저분 소영제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야말로 그의 생사를 뜯어먹고 그의 가죽을 요와 이부자리로 삼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으니 가상하다고 할 수 있어. 오늘 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바로 좋은 계책을 상의하여 어떻게 그 간악한 도적을 죽이느냐 하는 것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군웅들은 다투어 계책을 내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함께 운남으로 가서 평서왕부로 쳐들어가 5~3개의 정가족을 죽이되 닭이나 개 한 마리도 남기지 말자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오삼계의 휘하에는 군사들이 많으니 정당이 공격해서는 반드시 성공을 기하기가 어려우니 암살을 하자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한 칼로 죽인다면 너무나 그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니 차라리 그의 눈을 뽑고 두 손을 잘라 그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독약을 사용하여 그의 전신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자고 했다. 그런데 어떤 중년의 흑의 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좋기로는 오삼계의 전 가족 남녀노소를 모조리 죽이고 그 한 사람만을 남겨 그로 하여금 외롭고 처량한 고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중년 사내가 말했다. 그가 청나라에 투항하게 된 것은 애첩인 진원원을 이자성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니 차라리 진원원을 사로잡아와 그녀로 하여금 죽고 싶어 할 정도의 고통을 주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오도적은 새꼴이긴 하나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부귀공명이요. 그의 부귀공명과 처자들을 모조리 없애서 이 세상에 알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게 만들고 죽이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소. 수백 명의 호걸들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으며 일제히 말했다. 그와 같은 벌이야말로 제대로 벌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요. 한 명의 사내는 말했다. 청나라 오랑캐들은 그를 매우 총애하고 있어. 그 도적의 관직은 이미 평서왕에 봉해졌으며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소. 그의 처자들을 죽이는 일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의 부귀공명을 제거하는 것 또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소이다. 또 한 명의 운남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삼계가 어떻게 운남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얼마나 가볍게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지를 설명했다.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군웅들은 더욱더 의분이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삼계로 하여금 운남에서 하루라도 더 권세를 누리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수많은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오삼계를 제거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참되고 훌륭한 계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때 풍란적 부자가 준비하여 온 쇠고기, 면병, 술들이 잇따라 나오자 군웅들은 환호성을 크게 지른 후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이 호걸들은 술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말하는 소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게 되었고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털어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진원원을 사로잡은 이후 기녀원을 차려 오삼계로 하여금 진정으로 한 마리 커다란 자라가 되도록 만들자고 했다. 위소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찬동하고 나섰다. 그 기녀원은 반드시 양주에다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의 호걸이 웃으면서 말했다. 소영제의 그와 같은 생각은 그럴싸하군. 그때 그대도 놀러 가겠소? 위소보는 물론 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려 했다. 그러다가 아가가 얼굴 가득히 노기를 띠고 있는 것을 홀깃 쳐다보고 차마 그 한마디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군하는 말했다. 소보, 시정잡배들의 말투를 쓰지 말도록 해라.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그러나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에 수천 명이 있지만 기녀원을 차리게 된다면 아마 나만큼 잘 경영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한동안 먹고 마시는 데 열중해 있는데 풍란적이 다시 일어나더니 말했다. 우리들은 모두가 거칠기 짝이 없는 무인이라 한 칼 한 창으로 적을 죽이고 목숨을 거는 일에는 용감하게 나설 수 있지만 천하의 대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견문이 좁은 편이요. 그러니 이제 고연무 고정님 선생의 가르침을 받도록 합시다. 고 선생이야말로 당금 세상의 커다란 선비로서 나라가 망한 후 그 어르신은 각처로 분주히 떠돌아다니며 어진 호걸들과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명나라를 되찾고자 계획을 세우신 분이니 모두들 매우 존경하실 것이요. 군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정님을 알고 있었다. 사방에서 대뜸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군중 속에서 청소하게 생긴 노인이 몸을 일으켰는데 그가 바로 고연무였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아 보이며 입을 열었다.
풍대엽께서 이토록 칭찬을 해주시니 실로 부끄러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같이 충과 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오삼계와 같은 간악한 자를 주살하고자 하는 결심이 굳건하다는 사실에 이 형제는 심히 탐복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되 무사람이 뜻을 모으면 성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며 또 옛말에 가로되 정성이 이르는 곳에 금석도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마음과 힘을 합쳐서 그 원흉을 상대할 결심을 내린다면 그에게 하늘처럼 커다란 재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군웅들은 다시 한번 환호를 보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현무는 말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계책은 하나같이 고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간악한 도적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임기응변에 수를 써야 하며 미리 마련되고 확정된 계책으로는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 형제의 의견으로는 모두들 각기 나누어서 함께 나아가되 기회를 보아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절대 아무 소문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그 간악한 도적이 더욱 경계하여 방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모두들 나 같은 절친한 형제이니 서로 공을 다투어서 스스로 싸우고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호들은 모두 다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현무는 말했다. 오늘 각 문파의 영웅호걸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로 만약 여러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힘이 너무나 분산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의 커다란 방파를 결성하자면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오랑캐와 오매공로가 지극히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계책이 없으시오? 군웅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한 사람이 입을 열고 말했다. 고 선생의 고견은 어떠하온지요? 고현무는 말했다. 이 형제의 의견으로는 이곳에 천하 18성의 영웅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 우리는 한 성에서 일맹식을 결성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 18곳의 살기동맹을 이루게 되오. 살기맹은 듣기에 점잖지 못하니 차라리 서간맹이라고 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군호들은 다투어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 선비가 하는 말은 역시 우리같이 거친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크게 다르군. 고현무는 하간부의 살기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심사숙고한 바 있었다. 그는 군웅들이 한마음이 되어 오삼계를 주살하기 위해서 모두들 용감하게 나가 단번에 그를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큰 일은 그와 같은 매국노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청나라 오랑캐들을 쫓아내고 명나라 강산을 되찾는 데 있었다. 만약에 한 사람을 주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살상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원기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어 오히려 광복대업에 해가 있을 뿐이었다. 거기다가 무공을 익힌 사람들은 파벌에 대한 선입견이 지극히 깊어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영웅호걸들을 한 사람이 통솔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모두들 맹주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싸우게 될 것이고 그만큼 간격이 크게 벌어질 것이 뻔했다. 그리하여 실패한 사람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이 좁은 사람일 경우에는 청나라 조정이나 오삼계에게 밀고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18성으로 나누어 각기 맹주를 추대한다면 마구 어지러워져 통솔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성마다 한 분의 맹주를 추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노릇이었다. 그리고 18성의 서간맹을 장래 점점 더 확충시킴으로써 청나라를 쳐부수는 의거를 세우는 골간이 되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가 그와 같은 제의를 하자 모든 군웅들은 즉시 찬동했으며 무척 기뻐했다. 풍란적은 말했다. 고 선생의 그와 같은 의견은 지극히 고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의가 없는 이상 우리들은
18성으로 나뉘어 각기 서간맹을 조직하되 성마다 한 분의 맹주를 추대하도록 합시다. 성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의 본적에 의지하지 말고 어느 문파나 방회의 근본이 되는 곳이 어느 성에 있느냐에 따라 나누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소림사의 승려와 속가제자들은 요동 사람이라도 좋고 운남 사람이라도 좋으니 모두 다 하남성에 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파의 제자들은 모두 다 협서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파와 방회에는 각 성의 사람들이 다 있으니 각 성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마구 실 헝클어지듯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며 입을 열었다. 우리 천지회에서는 각 성마다 분당이 있으며 총타의 소재지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회는 어느 성으로 귀속시켜야 합니까? 위소보는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전노본인 것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그 역시 왔구나. 우리 청목당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왔는지 모르겠다. 풍란적은 낭낭히 말했다. 고 선생께서는 천지외의 광동 분타의 여러 영웅호걸들은 광동성에 속하도록 하고 지계 분타의 영웅호걸들은 지계성에 속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소이다. 우리들은 그저 대사를 공히 도모하기 위해 결맹하는 것이지 결코 고유의 문파나 방회를 해산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간맹의 맹주의 본부는 그저 본성의 영웅호걸들과 연락을 취하여 함께 방책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각문각파와 각방 각회의 일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며 맹주는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각 성의 맹주 역시 각 문파의 장문인이나 각 방회의 방주보다 직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군호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혹시나 각 성의 맹주를 추대하면 그들이 자기를 내리누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풍란적의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의혹과 근심을 없앨 수 있었다. 그 즉시 각 성마다 모여서는 그들끼리 맹주를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위소보는 말했다. 사부님, 우리들은 어느 성에 속하죠? 군하는 말했다.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홀로 오고 홀로 갈 뿐이니 감행할 필요가 없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르신의 신분과 무공으로 봐서는 천하 총맹주 자리가 옳습니다. 군하는 허 하는 소리를 내고 말했다. 그와 같은 말은 다시 꺼내지 않도록 해라. 남들이 들으면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대회에 참가한 군웅들 가운데 그녀보다 신분상으로 더 존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명나라의 강사는 본래 그녀 주씨 집안의 것이며 무학의 수위에 있어서도 그녀는 철건문의 무공 이외에도 10여 년 전부터 이미 다른 무공에도 힘을 써서 청출어람하게 된 상태여서 지금 종적이 묘연해진 원승지 이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잔디밭에는 군웅들이 18무더기로 모이게 되었다. 그 밖에 드문드문 7, 80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군한과 비슷한 인사들이어서 맹주가 되고 싶지도 남의 호령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 고연무와 풍란적은 이 무린 고인들의 성격과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그들이 이미 대회에 참가한 이상 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연 몰래 손을 뻗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일부 성의 맹주들이 먼저 추대되었다. 하남성은 소림사 방장 회총선사이고 호북성은 무당파 장문인 운한도인이었으며 협서성은 화산파의 장문인 팔면위풍 풍란적이었다. 운남성에서는 모광부의 목검성이, 복건성에서는 연평군왕의 둘째 공자인 정극상이 맹주로 추대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무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아무런 이해 없이 추대되었다. 그 밖의 성에서는 약간의 다툼이 있는 듯했고 어떤 곳에서는 서로 다투며 결정을 내리지 못해 끝내 고연무를 모시고 가서
공평하게 일처리를 도와 한 명씩의 맹주를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세 개의 성은 천지회 분당 향주가 맹주직을 맡게 되었으니 천지회에서도 크게 체면을 세운 셈이 되었다. 각 성의 맹주들은 함께 모였다. 그러나 수를 헤아려 보니 13명밖에 되지 않았다. 원래 회총선사 운한도인 등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이 사부를 대신해서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풍란적은 낭낭히 말했다. 이제 18성의 맹주가 추대되었소이다. 그러나 기밀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맹주의 존성대명은 선포하지 않겠소. 맹주들이 한동안 상의를 한 이후 풍란적이 다시 말했다. 우리들은 삼가 고정림 선생과 천지회의 진 총타주 두 분을 18성 서간맹의 총군사로 모시기로 했소. 군웅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위소보는 사부가 이토록 군호들의 추대를 받아 서간맹의 총군사가 되자 매우 우쭐해졌다. 각 성의 호걸들은 어떻게 오삼계를 주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그러느라고 동쪽의 한 무더기 서쪽의 한때의 사람들이 모여서는 매우 기세를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하는 위소보와 아가를 데리고 객점으로 돌아와서는 이튿날 이른 아침 수레를 빌려서 동쪽으로 나아갔다. 군하는 군웅들이 각처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길에서 반드시 안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분장한 것을 지우지 않았다. 위소보는 정극상이 다시 뒤따라오지 않자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끊임없이 어젯밤 살귀대회의 일을 이야기했다. 아가는 그가 한동안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나는 그대가 어째서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정말 총명하오. 짐작이 딱 맞소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삼계를 죽이고자 하니 어찌 성공하지 못할 리가 있겠소? 그러니 나는 물론 기쁜 것이외다. 아가는 말했다.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지. 어찌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곱겠어?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 참 희한한 일이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오? 아가는 말했다. 다만 전공자 때문이겠지. 위소보는 그녀의 표정이 고뇌에 차 있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그녀를 놀려주려고 말했다. 아, 그렇군. 전공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요. 조금 전 내가 수레를 빌리러 갔을 때 그가 4명의 아름다운 소절을 데리고 웃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았소. 그는 나를 발견하더니 나에게 사부와 그대에게 안부를 여쭤달라고 했소. 아가는 가슴이 쿵 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대는 어째서 진작 말하지 않았죠? 그는 또 뭐라고 했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는 이 몇 분의 소저들이 대만으로 놀러 가고자 하니 그녀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는 그 뭐더라 지주의 도리를 다 한다고 했던가. 아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맞아요. 지주의 예를 다하는 것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맞았소. 사전은 매우 기쁜 모양이군.